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에 101쪽에서 104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일,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인권에 관심이 생긴 민지와 선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뭐 키하고 몸무게를 재나 봐요. 원래 우리도 키 몸무게 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 시수도 모자라고 오면은 진단 평가하기 바쁘죠. 그래가지고 이거 재는 시간을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뭐 어찌 됐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키 몸무게 재는 거 매 학년 초창기에 해서 자기가 뭐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쟀던 경험이 있는데, 뭐 이 그림을 봤을 때 뭐 키랑 몸무게가 어쨌든 재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 몸무게가 솔직히 궁금할 수는 있어요. 궁금할 수는 있는데 친구에게 직접 물어봐서 친구가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면 몰라도 이렇게 막 타인의 정보를 뭐 훔쳐보고 뭐 말을 하거나 뭐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이런 거는 인권 침해에 해당해요. 다음, 뭐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넌 남자라서 안 돼 라고 했죠. 선생님은 물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남자라서 안 돼 라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유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공기는 뭐 공기놀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남자고 여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넌 남자라서 안 돼 라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뭐 친구가 자리를 잠깐 비웠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의 수첩이니까 봐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역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죠. 물론 뭐 친구가 오기 전에 다 보고 원위치 시켜 놓으면 친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봤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물론 기분이 뭐 좋고 안 좋고를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개인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악플을 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쓴 줄 모르겠지. 이것도 음, 왜 인권 침해에 해당하냐 하면은 원래 이 우리 온라인 예절, 사이버 이용 예절 같은 걸 했을 때 익명성에 숨어서 막 험한 말이라든지 나쁜 말, 뭐 비방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102쪽이에요. 이거 과제예요. 공책에 써보면 되고, 이제 종이에 인권 침해에 당한 경험을 써보는 거예요. 이름은 쓰지 않고 기분이 어땠는지도 같이 씁니다. 다 쓴 종이는 보이지 않게 한번 접어서 상자에 넣습니다. 다음 종이에 적힌 사례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이 인권 침해 사례인 까닭을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과제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인권을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고 발표해봅시다. 이거 역시 적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치 임금이었다면은 그 백성들에게 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했었을까와 같은 느낌으로 인권을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적어보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03쪽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례를 보고 어떤 부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곳이 필요해요.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에 사용 금지 띠가 둘러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놀이터는 1년이 다 지나도록 고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만 놀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뭐 자유롭게 뛰놀
뭐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1년이나 이렇게 안전점검 통과하지 못한 뒤에 1년이나 방치돼 있는 거는 그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외모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대부분 잘 지내지만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 은서의 외모를 놀릴 때가 있습니다. 은서는 그럴 때마다 속상합니다. 외모라는 게 참 어렵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한테 좀 더 잘 해주고 싶고, 또 이건 좋지 않은 거지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자기보다 좀 못생긴 친구가 있으면 약간 약간 동물적 본능이라 할까요?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생존적 본능 같은 걸로 자신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고, 또 이런 외모라는 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우리 반에선 잘생겼을 수 있지만 뭐 더 잘생긴 친구가 있으면 비교적 못생겼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연예인 옆에 서니까 뭐 오징어로 보였다. 물론 이 표현 자체도 선생님은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친구를 외모로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키가 크든 작든, 뭐 살이 쪘든 안 쪘든, 그런 외모적인 특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핍박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저 사람보다 외적 특성이 낫다? 그러니까 더 나았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뭐 가고 싶은 곳에 가기 힘들어요. 시작장에 있는 민준이 삼촌이 혼자서 수영장에 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집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순환버스를 타기 때문에 수영장 건물 입구까지는 잘 갈 수 있지만 건물 안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점자로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뭐 이런 분 말고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뭐 휠체어 전용 도로, 우리 학교 입구 쪽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약간 경사진길, 뭐 아니면 또 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병원에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거든. 나같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택시 이용하면 좋을 텐데 택시가 비싸고 꾹 아파도 꾹 참고 있다. 그게 힘들다. 이게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가 선택한 게 뭐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들도 돈을 벌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택시비가 비싸니까 이렇게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이런 할머니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밑도 끝도 없이 보장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장을 해줘야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은 잘 돼 있는데 이런 택시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절충안은 나라가 택시비를 보조를 해주되 대신에 이 할머니 분들도 좀 접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살아야 돼요. 뭐 선생님의 친할머니가 엄청 시골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막 중심가 병원 있는 데로 가려면은 막 차로 10분 넘게 가야 돼. 막 2, 30분 가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아무리 국가가 지원해 준다 해도 좀 택시가 계속 오가면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완전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병원과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퍼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병원 가까운 어느 정도 근거리에 이동을 하시면은 이제 국가 지원비가 나오는 택시가 태워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칠 건데, 우리 오늘 과제는 아까 102쪽을 작성해 보는 것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